뭔 종이가 붙어있어. 언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겠대. 근데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붙이려면 내 집을 열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왔지? 뭐겠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죠? 그리고 당장 집 생각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강의할 때 슬로건이 저거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 현실이고 팩트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잠을 자면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계속적으로 보시는 거죠. 제가 그 파이프라인을 전체적으로 구축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대장TV의 카페에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제목이 이거예요. 창문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질문이 자극적이죠. 상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야. 아, 이분이 낙찰이 됐구나. 근데 집에 창문이 약간 열려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좁은 창문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질문한 거구나. 아, 그래서 창문으로 나도 낙찰됐을 때 만약에 공실이면은 창문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 이런 게 약간 궁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점유자와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냈습니다. 빈집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관은 닫혀 있는데 창문은 열려 있어요. 거실 창문이라 제2의 현관문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거실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봐도 되나요? 자, 거실 창이 보통 이렇게 방충망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대나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엄청 협소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다 다쳐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다칩니다. 건강이 항상 우선이야. 건강해야 돈도 벌고 경매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행동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죠. 자, 공실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해야 되잖아. 이 집이 공실인지 공실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주변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아파트 경우는 관리단에 방문해서 여기 집이 이사한 내역이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파트 경우는 이사할 때는 관리단에다가 신고하고 이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할 때는 관리비 정산과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사다리차를 부르려면 추가적으로 무조건 신고를 하고 관리실에다 신고를 하고 이사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단에는 이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관리비를 봐도 알겠죠. 몇 개월간 미납 관리비가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전용 부분은 전혀 사용한 게 없고 공용 부분만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이 또한 이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빌라야, 관리 사무실이 없어, 노후된 빌라야 그냥, 그럼 어디다 확인해야 돼요? 층별로 하나하나씩 만나보셔서 여기 전체 빌라에 혹시 월에 얼마씩 걷어서 용역 청소 업체를 쓰거나 혹은 이렇게 소모품 같은 거, 공용 부분에 보면은 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이 빌라를 운영하면서 공용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것들, 뭐 방수 페인트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담당을 해주시는 반장님이 계시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 반장님한테 가셔서 그 호실이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물어보시면 대면에 말씀해 주십니다. 혹은 관리비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거기는 공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단에 방문하면 전체적으로 공실인지를 알 수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빌라 건물에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이야.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산 어르신 분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호실이 지속적으로 공용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지 혹은 이사간 내역들을 알고 계신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낙찰된 집이 빈 집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장점 1이 뭐냐면 우선 이사비, 명도 협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명도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비를 줘야 합니다. 명도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왜?
미리 이사 나갔으니까 별도의 부대 비용이 축소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이 단축되죠.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대출 이자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인테리어하고 추후에 리모델링해서 임차나 매도까지 시간이 더 지연되니까 이게 낙찰 돼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낙찰 전에는 편하게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인도명령 지나가고 강제집행 진행하면 되면 되지 뭐,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찰이 되는과 동시에 하루빨리 명도를 하고 싶어, 하루빨리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하고 빨리 임차 구성을 내고 싶어, 아니면 뭐 사업자 임차인을 맞춰서 정상적인 부동산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도하기 전까지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협상이, 이제 공실일 경우는 협상이 되니까 오히려 대출 이자나 명도 비용이나 뭐 이런 시간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협상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통상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면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이 없이 공실이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점유를 취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면하는 과정 없이 빠르게 수익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문이 열려있는 공실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는 공실일 경우는 바로 점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전용 부분의 관리비도 조금씩 납부되는 것 같고,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리저리 시간만 계속 잡아먹어요. 공실인 게. 공실이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날 수 있는데, 이게 공실이니까 연락도 안 되고 뭐 협상도 안 되고 뭐 결국에는 인도명령과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간적인 것들이나 대출 이자에 대한 것들도 감당할 수 없게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이 한 평당 10만 원 정도 듭니다. 통상적인 건 그래요. 정확한 건 집행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고라고 합니다. 현재 유체 동산, 뭐 냉장고, TV, 가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노무 인력을 측정합니다. 그 측정당 비용이 강제집행 비용이 되는데, 통상은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 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에 투자 손실로 발생될 수가 있겠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점 세 번째는, 오히려 집안의 치명적인 하자는 사람이 살지 않을 때 발생됩니다. 왜냐? 사람이 살면 치명적인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물이, 천장에서 물이 막 쭉쭉 새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면서 삽니까? 일정 부분 수리를 하겠죠. 보일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보일러 수리하면서 살겠죠. 사람이 없으면 천장에 물이 새던 보일러가 고장나서 동파가 되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내부의 컨디션은 오히려 사람이 살 때 그나마 치명적인 하자는 줄어들 수는 있다. 이렇게 단점 세 가지. 자, 다시 요약해서, 낙찰된 집이 빈집인데 문이 열려있는 공실이다. 그러면 이사비, 협상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협상해야 되는 이런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단점,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접촉이 안 돼서 협상의 기간이 무척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제 집행으로 인해 평당 10만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더욱더 지출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내부의 컨디션도 치명적인 하자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이 잠겨 있는 경우, 무턱대고 문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아까 전에 우리 그 카페 회원님 질문한 게 뭐였죠? 요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창문으로 이게 살짝 들어가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반 정도 들어갔는데 밖 안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청 소름 돋지 않으세요? 소름 돋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시청자분이 사연 줬던 건데,
당신 뭐냐고 이러니까 제 낙찰자인데 공실인 줄 알고 잠깐 본 거다. 공실인지 아닌지만 체크해 보려고 들어간 거다. 근데 몸이 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니 그 뭐 사람이 남의 집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냐고. 그럼 당신 들어와 보라고 그래.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잘 풀리긴 했어. 그래서 그러냐고 낙찰되셨냐고 임차인 분이셨는데 낙찰되셨냐고 그러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나 그리고 명도 합의서 좀 써줘라. 이거 갖고 배당 받으러 가야 되니까 써줘라. 언제까지 집행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잘 협의는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분이 당신 뭐야 이거? 당신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좀 복잡해지는 형법으로 들어가십니다. 민법이 아니라요. 그런 적이 또 있긴 했었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실명도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야 무조건. 이 두 가지 안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확실한 공실이야. 관리단에 방문하니까 이사 나갔대요. 그리고 전입세대도 열람해보니까 전입자도 없어. 그리고 관리단에 집키를 보관해놨어. 혹은 관리단이 그냥 공실이래. 공용관리비만 계속 미납되고 있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빨리 낙찰자니까 관리비 달라 공용부분.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가야지 주지 않겠냐.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관리소장을 대동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나 말고 증인 한 명. 그러니까 총 3분이 되겠죠. 요렇게 3명이 동반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계문합니다. 계문할 땐 항상 어떻게 된다?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돼요. 항상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체적인 거를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침대도 있고 자그마한 서랍장도 하나 있고 뭐 신발도 허름한 신발인데 뭐 버리고 먹을 때도 신발이 하나 있어. 그럼 이것들을 동산물을 보관 목록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현재 여기 들어와서 있는 짐들을 하나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동산물이 있으면 보관 목록에다 전부 기재해놔야 됩니다. 그 기재할 때는 다 3명 다 같이 보면서 나는 이 짐을 다 기재해놨다. 나는 일체 숨기거나 어디에다가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증인과 그리고 나 말고 한 명의 지인과 관리실 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실 직원분이랑 같이 대동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입하하셔야 돼요. 계문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사 안 했대. 관리단에 보니까 이사한 내역이 없대요. 관리비도 막 2달은 밀렸는데 막 납부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전용 부분에 관리비도 나오는 것 같아. 엄청 난감하죠. 보통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항상 강제 집행까지 예상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항상 여기 강제 집행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와일드하게 좀 입찰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무사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통상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메일로 보내주셔서 몇 개 봤는데 인도명령 소장 접수하는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가서 법원에다 신청하면 돼요.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법무사한테는 인도명령을 서비스로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저는 경매를 오래 할 거고 앞으로 많은 법무비 의뢰를 드릴 텐데 같이 좀 내가 많은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깨야 할 팁은 그냥 기다리시면 세워라 내워라 갑니다.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전화해서 계속 귀찮게 해야 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 귀찮으면 알아서 그 집행관님이 한 번 더 송달해주고 송달이 안 되면은 공시송달까지 진행을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푸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서 계속적으로 좀 푸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접수가 진행되고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 진행하고 바로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관이 해당 물건지에 방문해서
우선 개문이라는 걸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안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와요. 뭐라고? 언제까지 비우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고장을 붙이고 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버티고 있던 임차인이나 채무자일 경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뭔 종이가 붙어 있어. 언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겠대. 근데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붙이려면 내 집을 열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왔지? 뭐겠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죠? 그리고 당장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고장을 보고 보통 낙찰자한테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집행하는 거를 좀 미뤄달라, 혹은 하지 말아달라, 이사 바로 하겠다, 조그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명도 협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99%다. 맞죠? 99%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고 당시에 집행관이랑 같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서 동산물을 보고 강제 집행 비용을 산출합니다. 집이 몇 개 있으니까 노무 인력이 3명 필요하겠네, 4명 필요하겠네요. 이러면서 집행 비용은 대략적으로 구상을 잡아요. 아니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실이야. 그러면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인도합니다. 집이 비어져 있으면 그냥 집행관이 보고 그냥 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 단회가도 이사한 내역이 많이 없고, 그리고 관리비도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다면 강제 집행 절차 중에서 계고라는 것을 통해 집 내부를 확인하면서 추후 절차를 밟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계고 편하게 하세요. 명도 협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경매를 하면 내가 계고까지는 하겠구나, 우리 말로는 이제 문 딴다고 하는데 문 따는 것까지 진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제가 갑자기 영상을 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시간을 자주 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질문 답변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